제시카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버려진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장면에 있는 뱀파이어의 수를 세어보세요. 아홉이에요. 제시카가 동네 저택으로 다가갑니다. 이곳에 있는 뱀파이어를 세어보세요. 없어요. 유령만 7이었어요. 제시카가 저택에 들어가 알버스를 만납니다. 그의 현재 나이는 3년 후의 나이의 3배에서 3년 전의 나이의 3배를 뺀 값입니다. 알버스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그의 현재 나이가 X라고 가정하면 다음 방정식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버스는 18살입니다. 알버스가 파티를 열고 제시카를 초대합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제시카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초 동안 조명이 꺼져요. 다시 전원이 들어오자 제시카는 누군가 자신의 값비싼 비디오 카메라를 훔쳐간 걸 발견해요. 알버스는 용의자 3명에게 질문합니다. 카시미르는 불이 꺼졌을 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마지막 딸기 컵케이크를 집을 수 있었죠. 라고 말합니다. 모르가나는 난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불이 꺼졌을 때 바스티앙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스티앙은 전 오로지 모르가나를 보러 이 파티에 왔어요. 다른 여자나 물건은 관심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카시미르예요. 테이블 위에 딸기 컵케이크가 잔뜩 놓여 있어요. 그가 마지막 케이크를 먹지 않았죠. 제시카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와이파이와 비행기 모드는 동시에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안젤리나, 카렌, 마고, 산드라는 음악 재즈 밴드에 속해 있어요. 이들은 콘서트 공연을 위해 파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카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버스는 저택 지하실에 갇혀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어두워서 누가 나를 가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안젤리나예요. 도착했을 때 그녀의 복장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카렌을 가둘 때 철문에 걸렸기 때문에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알버스가 제시카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보여주며 게임을 제안합니다. 내 금고를 열 수만 있다면 안에 숨겨둔 돈을 모두 줄게요. 제시카가 암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두 그림의 주사위를 살펴보세요. 단서예요. 코드는 6324입니다. 알버스가 이 두 여성을 가리키며 제시카에게 제 아내 니나를 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성이 니나인지 맞춰보세요. 가정부 복장을 한 여자예요. 아내는 반지를 끼고 있지만 다른 여자는 아니에요. 제시카가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없어요. 누군가 10글자로 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단서를 남겼기 때문이죠. 새 암호를 알아내실 수 있을까요? 단서는 리버스예요. 따라서 비밀번호는 accelerate입니다. 제시카는 온라인에서 3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요. 제시카는 어느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해야 할까요? 매그너스는 방 전체에 결혼식 사진을 걸어놨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레오는 범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닉을 선택해야 해요. 이른 아침 제시카는 동료 타일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제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방금 회사에 도착했어요. 강도가 늘었어요. 완전 엉망이에요. 가구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제시카가 사무실로 와서 범죄 현장을 살펴봅니다. 타일러가 말했어요. 봐요, 이 사물함에서 문서와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모두 훔쳐갔어요. 하지만 제가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도둑들이 자물쇠를 부쉈다는 뜻이죠. 분명 신입 직원 중 한 명일 거예요. 질과 댄. 다른 회사를 위해 위장 근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시카는 아닐 거예요. 왜 누명을 씌우려는 건지 말해줘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시카는 왜 타일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사물함은 잠겨 있었습니다. 타일러가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이나 댄이 사물함을 부셨다면 다시 잠글 수 없었을 거예요. 제시카는 엘리트 당구장에 초대받았습니다. 입구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코드를 입력해야 해요. 제시카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세요. 번호가 매겨진 당구공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비밀번호예요. 81534. 제시카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정체불명의 도둑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털고 있어요. 그는 호텔에 몰래 들어가 관광객의 보석과 현금을 훔칩니다. 안 돼, 내일 파리로 출장 가는데 조심해야겠어. 다음날 제시카는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미팅 3시간 전에 도착하여 먼저 체크인을 하기로 결정해요.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로비에서 혼자 있는 매니저를 만납니다. 제시카가 505호실 부탁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시카는 이 남자가 뉴스에 나온 도둑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챕니다. 어떻게 짐작했을까요? (3층짜리) 호텔이에요. 이 건물에 505호실은 있을 수 없어요. 제시카는 온라인에서 프랑스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예쁜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프랑스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예요.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옵니다. 갑자기 제시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에서 도망칩니다. 왜 도망간 걸까요? 제시카는 뉴스에서 프랑스와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탈옥수였어요. 제시카가 동네 선물 가게에 들어갑니다. 주인은 누군가 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매주 10개 정도의 물건이 진열대에서 사라집니다. 직원들은 도둑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제시카는 가게 주인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보겠다고 제안해요. 그녀는 CCTV 영상을 보고 누가 범인인지 바로 알아냅니다. 여러분은요? 도둑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이 여자예요. 훔친 물건을 가방에 넣었어요. 제시카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유령이 나오는 집으로 갑니다. 친구 3명을 데리고 가요. 루이, 마들렌, 피어. 소름 끼치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감히 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해요. 그들은 거실에 들어가 폴라로이드를 찍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진을 보고 겁에 질려 저택에서 도망칩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4명뿐이었어요. 이 사진에는 4명 모두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사진을 찍은 걸까요? 유령일까요? 제시카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발견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강아지에게는 이름만 적힌 목걸이만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3사람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각자 자신이 이 강아지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의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들을 모두 조사해요. 클라크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동물보호소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플러피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올리버는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잠시 뒤에 돌아봤는데 개가 사라졌어요.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샘이 귀염둥이 내가 새뼈를 사왔어. 이리 와. 이 강아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강아지 목걸이를 보세요. 이름이 토비예요. 하지만 클라크는 플러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샘은 뼈로 강아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은 올리버입니다. 제시카는 스피드 데이트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녀는 3명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피어는 전 예술가예요. 방금 지역 코워킹 스페이스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뮤즈를 찾아서 함께 정착하고 싶어요. 자크는 저는 작가입니다. 결혼한 적 있지만 아내가 해외로 이주했어요. 지금은 제 작품이 유일한 여자친구예요. 글렌은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줄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시카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피어는 분명히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약지에 선탠한 선이 있어요. 거짓말쟁이군요. 자크를 자세히 보세요. 손톱이 너무 날카롭고 다리에 털이 많아요. 보름달이니까 아마 늑대 인간일 거예요. 야수와 데이트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제시카는 글렌을 선택하고 그의 요리를 즐기면 돼요.